우리 애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 보여요. 저도 재능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키우며 같은 고민으로 수없이 많은 논문과 책을 찾아보고 알게 된 게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보통 아이들은 재능이 없어 보여요.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쉽게 그 재능이 드러납니다. 김연아 선수는 남들 배밀이 하는 8개월에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평범한 사람이 가진 작은 재능의 싹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싹이 될 만한 작은 재능은 타고나지 않아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지금부터 뇌과학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뇌도 역시 유전의 역량으로 사람마다 다른데,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머리에 전기를 꽂아놓고 내가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방법 있냐고요? 있습니다. 아이의 뇌가 혼자 활성화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내가 주는 신호를 알아채기입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내가 이거 좀 잘하지? 이거 재밌네? 또 해볼래? 바로 이게, 이런 감정이 재능이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재능 발견하기. 2번째, 몰입하며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3번째, 절대 엄마가 이 말을 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뇌는 즐거웠던 경험에서 재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지식을 배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책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상상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가지며 재능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가 왜 로켓을 만들어 화성에서 산다고 할까요? 진짜 로켓을 타보고 화성에 가봐서요? 아니죠. 그런 공상과학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흥미를 느꼈고 상상했던 결과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는요, 이상한 춤만 추고요, 똥방귀만 좋아하고 총 쏘기, 활 쏘기, 그런 건 어디서 구했는지 집에서 활까지 쏴요. 네, 그거죠.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에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연결해 주세요. 똥방귀와 같은 신체적 반응을 재밌어 하는 아이는 똥덩어리를 뱃속에 만들어서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더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하며 수감각을 키워줍니다. 총알이 10발씩 3번이 나가면 30발이 나가서 30명의 적군을 해치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림 그리는 것이 좋으면요, 거기에 한글도 한번 써보고 영어도 써보고 책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노래하고 춤이 좋으면 영어 노래를 틀고, 역할극이 좋으면 영화로 말하는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주세요. 캐릭터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오는 영화도 보여주고 책도 읽어주면 그 친구가 좋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져요. 그 궁금증을 풀어야 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니 그 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태원이나 Would you like to be with Charlie? Charlie, 그럼 이런 재능을 발견했다면 엄마는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핑계를 대본 적 없나요? 아니, 그런 일을 누가 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날 도저히 잘 칠 자신이 없어서 말이죠. TV를 조금 봅니다. 왜 공부 안 하고 TV 보냐고요? 내일 학교 가서 말해야 되니까요.
나 어제 하필 그 영화를 봐버렸지 뭐야. 그래서 뭐 공부는 못했지. 아주 큰 소리로 말이죠. 꼭 다 들으란 뜻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준다는 의미로 핸디캐핑이라 부르는데, 보통 아이들은 나는 원래 수학은 좀 싫어해. 이거 해보니 나랑 좀 안 맞네 하며 수행할 과제에 평가를 받게 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늘리한 조건은 언제나 최고의 핑계니까요. 근데 소름 돋는 것은 나중에 이게 셀프로 하는 핸디캡이라는 사실조차 있고요. 정말 물 흐르듯 자신도 속이며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 세상 탓, 남 탓만 하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 말만 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칭찬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당장 아이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인데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연습했다면 연습의 횟수를 기록해서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연습했어. 오늘 알게 된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배운 것을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작은 성공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이라는 거죠. 오늘 밤 당장 아이의 실패 속에서 배운 것을 칭찬하고요. 그저 하루 더 해봤다는 것을 칭찬해 보세요. 유전의 역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믿고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금수저, 흙수저, 부모 뽑기. 타고난 것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한순간 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물려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능을 발견해 키우는 능력을 물려준다면 많은 것을 물려두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클 수 있습니다.